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값이 10주 연속 하락했다. 자, 뭐 강남이 무너지면, 강남 불패가 무너지면, 자, 서울 집값도 그런데, 자, 10주 연속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한 두 달이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뭐 4주, 4주, 지금 두 달 반 거의 3주, 세 달째 거의 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추세적 하락이라고 하면 한 3주 정도가 하락하면 추세적 하락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만약에 계속 간다 그러면 이제 강남이 추세적 하락에 진입했다. 이미 하락 구간에는 지금 지금 마이너스죠. 그래서 지금 10주 연속 이번 주에 하락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자, 일단 조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오늘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4월 4주차, 이제 4월 이제 마지막 주 주간 동향이 나왔어요. 물론 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일단은 호가가 기준이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뭐 지난주에 이제 꿀렁해서 다시 좀 올라갔던 것 같았는데 지금 0.15로 반등했다가 0.14로 지금 살짝 꺾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호가가 좀 꺾여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초 같은 경우에 계속 뭐 마이너스 오다가 이번 주에 0.01로 다시 지금 어쨌든 상승 구간으로, 물론 0.01이긴 하지만 상승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뭐 오늘 신문 방송 보신 분들은 야, 또 뭐 서초 집값이 들썩하다, 서울 집값이 들썩하다, 이런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졌던 게 바로 이 서초가 지금 이거 하락 구간을 끝내고 이제 0.01로 반등한, 자, 요 부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하나가 송파가 이제 지난주에 0.07로 이제 그 다시 상승 구간으로 갔죠. 근데 이번 주에 0.13이면은 거의 뭐 2배 가깝게 또 상승 쪽으로 돌아서면서 결국 서초하고 지금 송파가 다시 상승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오늘 또 뭐 신문 방송에서는 아시겠지만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심리 게임이긴 한데 어쨌든 상승 또 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용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용산 같은 경우가 먼저 상승 구간으로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3월 이게 이제 셋째 주에 마이너스 0.10이던 게 3월 30일이었죠. 3월 이제 넷째 주에 0.04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보합으로 왔다가 계속 지금 마이너스 0.0 마이너스 이번 주에도 계속 또 3주째. 그러니까 플러스로 갔다가도 다시 지금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해서 무조건은 아니고 이거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강남은 지금 계속 10주째 지금 계속 지금 하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서울 아파트 국평 국민평형 평균 매매가, 우리 보통 국평이라 그러면 34평 뭐 33평 이런 뭐 가장 인기 평형대죠. 국평이, 자, 인기 평형대가 마이너스 20%가 대폭락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인기 평형대가 좀 뭐 이렇게 받쳐주고 이제 중대형이라든지 뭐 소형 쪽에서 그런데 최근에는 국평이 좀 이렇게 먼저 무너지는, 자, 이런 또 이상 현상들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다방 뭐 이제 플랫폼 중에 하나죠. 다방에서 1분기 이제 서울을 지금 분석을 해봤더니 작년에 평균 서울 이제 국민평형 34평형 같은 국민평형 평균 매매가가 14억 8,800, 그러니까 한 15억 정도 됐던 거죠. 자, 근데 이게 올해 저도 깜짝 놀랐어요. 11억 9,400, 와, 아니 14억 8천 15억 턱밑까지 갔던 게 11억대까지 12억이 지금 붕괴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2억 9,300, 거의 3억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전체 지금 1분기 1월, 2월, 3월 전체 서울의 국민평형 지금 평균 가격이 한 3억 정도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20%가 빠지는, 이것도 뭐 상당히 충격적인 통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건 이제 민간 이제 통계다 보니까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뭐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이건 이제 국토부 실거래를 가지고 하는 건데 요거는 물론 이제 전평형대가 됩니다. 전평형대 상황을 살펴봤더니 작년 3월이 14억 2,700 비슷하네요. 아까 뭐 14억 뭐 한 8천 그보다 조금 낮은데 14억 한 2,700 정도 되는데 지금 3월 기준했을 때 올해 3월 기준했을 때 10억 4천이에요. 야, 14억 2,700이 10억 4천까지. 지금 여기는 뭐 12억이 아니라 11억이 무너져서 10억 4천까지 내려와 있는데 3억 8,700 거의 4억 가깝게 하락한 걸로서 마이너스 27%. 오, 더 충격적인 지금 이런 뭐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45억 5천이었던 이 평균 거래 금액이 지금 올해 4월 이번 달이 24억 3천까지 내려가 있어요. 자, 그럼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0억 5천에서 24억 3천이면 21억 2천 무려 마이너스 47%. 자, 결국 강남이 이렇게 지금 무너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 전체도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특히나 지금 국민평형 34평 같은 국민평형의 평균 매매가가 마이너스 20%가 하락을 했는데 자, 그러면 실거래가 국민평형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도 조금 살펴드리면은요. 압구정 한양 6차 34평형 65억. 자, 34평이 65억이면 거의 평당 2억 가깝게 갔던 거죠. 자, 평당 2억 가깝게 갔던 게 52억 5천까지 지금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5천, 13억 가깝게. 자, 여기도 보시면 실제로 지금 강남의 압구정이 지금 대단한 아파트가 마이너스 19%. 아까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0%라고 했는데 실제 강남 한복판에서 이게 지금 일어난 거죠. 마이너스 20% 폭락하는 이런 거래가 지금 나와 있어서 아, 이게 그냥 평균적인 뭐 서울의 평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핵심 지역마저도 거의 20%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치동의 한번 미도맨션 뭐 음마 발 앞에 있는 그 아파트 34평형 여기도 45억까지 갔던 게 38억까지 지금 하락을 해서 뭐 7억이 이제 폭락하면서 마이너스 15%. 자, 그러니까 강남도 뭐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레미안 대치 팰리스. 자, 아까는 뭐 재건축 쪽이었다 그러면 레미안 대치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축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뭐 가장 뭐 또 신축급으로 그동안 뭐 이제 그 청담 르엘이 있기 전에는 강남에서 뭐 가장 또 뭐 대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미안 대치 팰리스 33평형이 47억까지 갔던 게 40억 5천으로 지금 딱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6억 5천. 여기도 뭐 13% 가까운 폭락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레미안 블레스티지 34평. 자, 개포동의 신축이면서 이것도 꽤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죠. 37억 4천까지 갔던 게 31억. 자, 24층이 31억 턱걸이면 자, 결국 저층 같은 경우에는 30억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자, 결국 37억 4천 그러면 40억 쪽으로 가던 아파트가 갑자기 이렇게 6억 4천씩 30억 초반대로 턱걸이를 하면서 그것도 고층이 결국 17% 하락해서 자, 저층 같은 경우에는 30억대가 무너져서 20억대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뭐 대단한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지금 3천 한 400세대 정도는 개포동에 뭐 강남에 이것도 신축이죠. 33평형 그래서 42억을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42억 7천 43억 턱밑까지 갔던 게 뭐 40억이 무너졌죠. 그래서 36억 5천으로 6억 2천 14%가 하락하는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곡렉슬 같은 이 아파트도 33평형이 40억 딱 터치했는데 결국은 딱 맛만 본 거죠. 40억 맛만 보고 34억 8천으로 35억 아래로 지금
내려오는, 그래서 13% 5억 2천이 하락하는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원동에 있는 레미안 게포르치아임. 자, 여기도 뭐 일원동의 신축인데 34평형 34억 2천까지 갔던 게 30억 딱 턱걸이. 자, 요것도 이제 12% 하락했는데, 자, 결국은 이런 거죠. 강남의 신축 아파트, 그것도 레미안 같은 이런 아파트들이 이렇게 34평형, 국민평형이 이거 지금 11층이 30억이야? 자칫 잘못하면 강남의 지금 신축 아파트, 그것도 레미안 아파트가 30억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겠네. 20억대까지 갈 수 있겠네. 이게 딱 보이잖아요. 11층이 30억이면 저 결국은 저층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강남의 신축 34평형, 국민평형이 20억대로 다시 무너지는, 몰락하는, 이런 일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도곡동의 럭삼로키 같은 경우에는 뭐 구축이긴 하지만, 자, 이런 거는 이미 무너졌죠. 33평형 29억 9,500에서 뭐 30억이죠. 이거 딱 30억까지 간 거잖아요. 9,500, 30억 턱 밑까지 갔던 게 30억 딱 맛도 못 보고 26억까지. 자, 결국은 이제 강남의 33평 국민평형이 20억대까지 주요 지역들도 내려올 수 있다. 또 내려온 것도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13%가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죠. 국민평형 중에 반포 레미안 원밸리 34평. 대한민국의 뭐 국민평형의 기준을 뭐 고가, 초고가의 기준을 한번 딱 그렇듯 세웠던 아파트죠. 그래서 뭐 사실 레미안 원밸리 반포 이것 때문에 이제 강남의 뭐 청담 리얼 같은 경우에는 68억까지도 갔죠. 67억 8천, 거의 68억까지도 갔고, 잠실 쪽에도 잠실 리얼이 48억까지 갔죠. 48억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미안 원밸리 반포 34평형이 72억을 찍으니까 강남에서는 68억을 찍고, 자, 그 다음에 잠실에서는 48억을 찍게 만드는 국민평형의 뭐 어떤 신고가의 뭐 어떤 뚜껑을 열었던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징적인 게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국민평형들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72억까지 갔던 게 54억 5천까지 하락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줬죠. 17억 5천, 18억 가깝게. 자, 그런데 이 신문방송에서는 이런 거 안 다루죠. 뭐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레미안 원밸리 72억 찍었을 때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죠. 평당 뭐 2억 찍었다. 자, 이러다가 뭐 평당 뭐 100억 가겠다. 평당 100억 죄송합니다. 국민평형이 100억 가겠다. 뭐 난리. 자, 그런 난리가 없었는데, 자, 72억이 54억으로 내려오니까 아무런 이야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 이런 것들의 밸런스를 위해서 오늘도 뭐 아까 송파하고 뭐 이제 그 호가 기준에 서초 뭐 조금 반등 나온 것 때문에도 다시 들썩하고 있다. 뭐 엄청난 기사 쏟아내잖아요. 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17억 5천, 무려 24%가 하락하는 충격적인 거래가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레미안 원밸리 지금 이거는 뭐 저층은 50억 9천까지 딱 지금 턱 밑이에요. 그래서 50억 9천이면 요거 무너지면 40억대까지 갑니다. 지금 이 거래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70억짜리가 70억이 붕괴가 되고 60억이 붕괴가 되고 이제 50억이 붕괴가 되면 40억까지 지금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뭐 3층이 54억에 거래가 됐는데 고층 같은 경우에도 52억까지 매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거래가 안 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72억이 뭐 고층 기준 했을 때 52억까지, 지금 호가는 20억이 낮아져 있습니다. 호가는 20억이 낮아져, 실거래는 17억 5천, 18억이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서 더 무너질 수도 있는, 자, 이런 상황까지 와 있어서 결국 국민평형이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반포자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35평형 52억까지 갔던 게 47억 4천, 4억 6천, 한 5억 가깝게 하락해서 이거 이제 13층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반포자이 35평 같은 경우에는 52억에서 46억으로 이제 아주 저층도 아니죠. 5층이면. 그래서 5층이 46억 거래가 나오면서 반포자이도 11%, 10% 넘게 하락하면서 6억이 폭락하는 자 이런 거래가 다 영향을 서로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포자의 호가를 보더라도 지금 고층 같은 경우가 43억 2천, 또 고층이 43억 3천, 뭐 중층도 43억 5천, 결국 43억대 거래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네. 52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지금 실거래는 46억까지 내려와 있고 호가는 43억까지. 자, 결국 뭐 52억이 43억이면 9억 가깝게 낮아진 거잖아요. 9억 가깝게 호가를 낮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 결국 국민평형들이 다 줄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신반포 청구 같은 경우에 33평형 33억 5천까지 갔던 게 29억까지 하락하면서 자, 결국 지금 여기서 13% 4억 5천 하락했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서초, 뭐 잠원동이면 이제 반포권이죠. 반포에 있는 이런 지금 아파트들이 이제 아까 강남에도 20억대가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8층인데 29억 거래가 나오면서 30억 넘었던 것들이 다시 20억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송파도 좀 살펴드리면 잠실 엘스 33평형 37억까지 갔던 게 31억 5천, 딱 여기도 거의 턱걸이 수준인데 5억 5천 하락하면서 14% 하락했는데 딱 4월 들어서 봤더니 뭐 3월에 아까 이제 그 거래가 나오고 나서 33평형이 31억, 19층도 31억, 9층도 31억, 14층도 31억. 자, 6억씩 지금 폭락하면서 여기도 뭐 16%씩이나 하락하는. 자, 결국 송파의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민평형 33평형이 줄줄이 이렇게 뭐 붕괴하는 결국 자 이렇게 되면 엘스도 뭐 19층이나 이런 것들이 31억에 딱 턱걸이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37억까지 갔던 게 20억대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죠. 분명히. 리센치 같은 경우에 33평형이 36억에서 30억 5천으로 3월에 딱 턱걸이 했어요. 이렇게 딱 턱걸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층인데 5억 5천 하락해서 한 15% 하락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저층은 20억대로 그러면 리센치가 이제 36억까지 갔던 게 20억대 아파트로 갈 수 있을까라고 제가 뭐 전망을 했었는데 결국은 내려갔죠. 저층 지금 2층 같은 경우에 지금 4월 들어서서 29억 4천까지 뭐 3월에는 지금 1층 같은 경우 이미 29억대로 내려가서 뭐 6억 6천 6억 3천 18% 17% 20% 가까운 폭락거래. 자, 결국 리센츠는 지금 저층 같은 경우에는 이미 36억에서 20억대 아파트로 그렇죠? 뭐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파크리오 32평형도 마찬가지 32억 2천까지 갔던 게 결국 뭐 이런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는 20억대로 그냥 쭉 내려가네요. 이렇게 5억 2천 16% 하락하면서 뭐 여기도 뭐 잠실권에 한 6,800세대 7,0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이렇게 바로 그냥 20억대로 직행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34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네요. 32억까지 갔던 게 27억대로 23층인데 초고층인데 결국 14% 4억 7천 5억 가깝게 하락하면서 결국은 30억 넘었던 게 20억대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헬리오시도 마찬가지죠. 32평형 31억 5천이면 자 32억 뭐 33억 이렇게 기대했겠죠. 자 근데 결국은 27층이면 초고층인데 뭐 27층 28층 같은 뭐 초고층인데 26억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6천
5억 가깝게 하락하면서 14%가 하락해서 자 결국 헬리오시티도 이제는 20억대 아파트로 내려서 있죠. 뭐 호가들도 다 지금 20억대로 지금 내려서 있는데 자 결국은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30억 넘었던 헬리오시티 결국은 20억대로 그것도 국민평형들이 주저앉는 몰락하는 이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이제 신축이죠. 아까 뭐 다 구축들을 말씀드렸다 그러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신축인 34평형 46억까지 가면서 깜짝 놀랐죠. 자, 그런데 30층이 41억 2천까지 결국은 4억 8천, 5억 가깝게 10% 하락하면서 자, 결국 신축도 이렇게 줄줄이 내려서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자, 그러면 41억 2천 30층이 이렇게 딱 턱걸이하고 있으면 아 그러면 뭐 이거 40억 무너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46억에서 뭐 50억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30억대 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전망이 가능한데 결국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자 이거 뭐 작년 10월부터 입주를 한 완전 신축이죠. 지금 중층 기준 했을 때도 38억까지 호가가 4월 9일 확인 매물인데 아직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46억이 뭐 41억까지 턱걸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호가는 38억대로 결국 30억 아파트로 내려가 있는데 결국 뭐 이것도 지금 안 받아주면서 거래가 안 되는 더 심각한 이런 상황을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다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에도 마포자 힐스테이트 라첼스 33평 자 요거 지금 공덕 1구역이죠. 아이언 뉴타운 지금 바로 길 하나 건너편에 있는 내년 입주하는 뭐 신축 아파트인데 33평형이 30억 6천까지 가면서 마포에 30억대를 열었던 아파트인데 결국은 19억 뭐 물론 1층이긴 합니다. 그래도 19억까지 내려오고 또 뭐 20억 5천 자 이렇게 해서 한 11억씩 10억씩 자 이렇게 이제 하락한 이건 뭐 36% 33%뭐 이렇게 하락하는 거래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동구에 있는 레미안 옥수 리버젠 여기도 33평형이 30억 딱 터치했죠. 30억 딱 성동도 지금 30억을 터치했어요. 레미안 옥수 리버젠이. 자 그런데 이 터치했던 이게 24억까지 무너졌죠. 24억까지 무너져서 5억 1천만 원 17%가 하락을 했는데 자 이게 레미안 옥수 리버젠 33평 4월 14일 4월 들어서서는 오히려 딱 24억 완전히 뭐 우수리 다 떼고 그렇죠. 30억이 24억으로 딱 6억이 하락하는 그래서 뭐 12층 10층이면 큰 층수 차이도 없는데 지금 성동에 30억 시대를 또 열었던 이 레미안 옥수 리버젠 같은 경우에도 다시 20억대 아파트로 추락하는 자 이제 국민평형도 이렇게 인기평형이라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리고 성수동 대우 2차 32평 같은 경우에는 17억 6천까지 갔던 게 뭐 10억이 무너졌네요. 그래서 9억 5천까지 45% 폭락하는 이런 충격적인 거래들도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울에 이렇게 국평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뭐 한 20%씩 이렇게 대폭락을 하는 자 이런 상황이면 뭐 다른 뭐 중대형 평형대들은 아마 좀 더 무너질 것 같고요. 뭐 소형 평형대들은 최근에 뭐 잘 버티고 있는데 자 결국 국평이 평균 매매가가 20%가 폭락하고 특히나 핵심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성동 자 이런 지역들에서 엄청난 하락 거래가 나왔다는 거 요것도 좀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은 뭐 그런 거죠. 지금 네, 강남 아파트 값이 10주 연속 하락했다는 자 요것도 제가 뭐 계속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충격적인 일들이긴 하죠. 뭐 10억 이게 10주 연속 그것도 뭐 수십억씩 폭락들이 제가 뭐 계속 살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뭐 제가 오늘 이제 화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아 너무 얘 너 이렇게 큰 바위 얼굴 왜 이렇게 크게 나오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아직 좀 어설프죠. 좀 어설픕니다. 근데 뭐 요건 좀 기능적인 거라서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뭐 요렇게 한번 제가 또 해보고 또 불편하신 게 있으면 또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자꾸 뭐 이렇게 또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고 듣기 편한 부분으로 제가 뭐 계속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 쇼핑 이제 또 말씀드리고 가야죠. 유튜브 쇼핑. 네. 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 찐 구독자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제가 삼양라면 링크를 올려드리더라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뭐 가끔 고가 제품을 구매하실 때도 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또 일부러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또 그게 뭐 저에게는 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쿠팡을 이용하실 때 이렇게 요 링크를 통해서 또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확인할 때마다 참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가시 멤버십, 네, 킹스피도 뭐 이렇게 뭐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이죠. 9,990원. 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또 뭐 오늘도 이렇게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면 김화장님, 윤복자님, PP7사모님, 유용준님, 미셸님, 전영도님. 자, 이렇게 또 가끔 이렇게 또 새로운 분들이 또 킹스피로 또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또 다른 많은 분들도 킹스피를 통해서 또 응원해 주시면 제가 으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